안녕하세요. 네, 친절한 약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아토피 환자분에 대한 개선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환자분은 정말 제가 이분 꼭 치료해드려야 되는데 할 정도로 좀 많이 심하고 좀 심각하기도 했지만 약물을 면역 억제제를 4개월째 복용을 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면역 억제제를 대학병원에서 처방을 받을 정도라면 보통은 그렇게까지는 잘 안 드시거든요. 동네 병원에서도 스테로이드가 다 처방이 되고 연고가 처방이 되기 때문에 대학병원까지 가셔서 그 사이폴리라고 하는 광범위 면역 억제제를 복용을 하고 있다는 게 그리고 복용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환부가 너무 심했어요. 보통은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면 많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좋아졌 상황이 너무 심하게 보였기 때문에 과연 이분이 어느 정도의 그 면역 억제제를 중단을 하고 이 리바운드를 이겨내면서 좋은 피부까지 갈 것이냐 하는 게 저한테도 굉장히 큰 숙제처럼 다가왔고요. 환자분한테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리바운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1월이었어요. 정확하게 1월 1일 날부터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기숙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학 한 2달 정도 남아있고 3월 달부터는 기숙사를 가야 되는데 기숙사 생활에서 음식 이런 환경이나 생활 환경을 교정하면서 특히나 또 이 영양소를 잘 챙겨서 먹을 수 있을 것이냐 너무 심란한 거예요, 저도. 그런데 이 학생이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막 너무 또 적극적으로 나 영양제 먹을 거야 또 이러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좀 총체적 난국이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하고도 제가 통화를 하고 어머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한 2달 동안 집에 있는 동안 좀 열심히 관리해서 이 영양소 관리 방법이 나한테 맞구나라고 동기부여를 해주면 학교 가서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2달을 목표로 정말 아주 열심히 그리고 고용량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약간 마른 체형이고요. 그리고 아토피 있는 분들은 사실 대부분 마른 체형이에요. 먹는 거에 그렇게 자유롭지가 못하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항히스타민제를 또 복용하고 면역 억제제 사이폴렌 먹고 있었고요. 면역 억제제도 굉장히 고용량으로 먹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연고도 면역 억제제 연고, 스테로이드 연고 이렇게 2가지로 쓰고 있었습니다. 발병한 거는 3년 전에 2019년도부터 발병을 하기 시작했는데 고양이 키우는 집에 자주감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리고 눈이 충혈이 되고 피부 가려움증이 그렇게 시작이 됐다. 그래서 발병하고 1년 후부터 피부과 진료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관리 시작하기 전에 한 1년 전부터 온몸에 심하게 오고 귀, 손, 발 가려움증과 진물이 나기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동네 피부과에서 치료했고 크게 호전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안산고대병원에 가서 작년 6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리고 눈에 띄게 호전은 못 봤고요. 그리고 피검사 결과를 보니 호상구 수치가 높았는데 좀 높다고 하셨는데 좀 높은 정도가 아니라 20.4%가 나왔어요. 저도 20.4%를 제가 이게 최고인가? 19점 몇? 이 정도 본 것 같은데 20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음식에 대한 알러지가 굉장히 높을 거라는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면역 억제제 사이폴렌은 25ml거든요. 하루에 6알을 처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나아져서 하루에 4알로 줄였는데 4알로 줄이니까 다시 또 조금씩 올라오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폴렌 4알로도 다 커버가 안 되고요.
신생아 때 얼굴 태열로 잠깐 치료를 했었고 초등 성장기 때 접히는 부위가 간혹 건조하기만 했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 한 번 정도 피부과 진료를 받았고요. 고등학교 때 그 지금 말씀드린 날짜로 피부과 진료 받고 그리고 나서 1년 전에 완전히 뒤집어졌다. 그리고 12월에 며칠 알바하며 하루에 2번 먹는 약, 1번 복용하거나 안 먹는 날도 있었다. 뭐 시간이 지날수록 집에 있으면 더 올라오고요. 그리고 사진을 이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뭐 비타민도 드시고 계시고 오메가3 이렇게 드시고 계신다 집에서. 그런데 이 정도 용량으로는 사실은 뭐 전혀 반응도 안 하는 일반적인 영양소 관리로는 반응이 안 하는 정도고요. 보시다시피 좀 환부를 많이 좀 가려서 보여드렸겠지만 상당히 그 엉덩이 부분도 많이 심하고요. 팔도 얼굴도. 그런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만 이게 정말 나이브한 상태가 아니라 지금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 연고까지 사용하고 있는 상태가 이 정도니까요. 이것보다 굉장히 더 훨씬 심한 상태를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알러지 검사를 하셨어요. 알러지 검사를 했는데 만성 음식물 알러지 검사에서는 뭐 상당 부분 많이나 보시다시피 뭐 굉장히 빨간 줄이 많죠. 다른 분들보다 훨씬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맥주 효모, 주정 효모라고 그래서 맥주 효모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대학교 가면 벌써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경계선에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뭐 특이 사항은 뭐 크게는 없었는데요. 뭐 계란 흰자, 우유 뭐 여러 가지 비슷한 것도 많이 나왔는데 또 고등어가 나왔어요. 고등어가 나오면 고등어나 정어리에서 나온 기름을 제가 오메가3로 쓰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실제로 고등어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그 안에서 깨끗하게 뽑은 오메가3를 고용량으로 먹었을 때 알러지 반응 없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숭아가 원래 복숭아 알러지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복숭아 알러지 나오는 경우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복숭아도 나왔네요. 굴도. 제가 좋아하는 거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마스트 검사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곰팡이류가 종류대로 거의 다 나왔고요. 다 나온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도 굉장히 많고요. 뭐 종류마다 다 나왔는데 여기에서 유의할 사항이 먹는 거는 거의 잘 안 나오는데 강낭콩이 나왔더라고요. 먹는 거에서는. 그리고 버섯, 감자도 마스 검사에 나왔어요. 그런데 감자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만성 음식물 알러지 검사에도 나왔거든요. 감자는 정말 특히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마스트 검사에서 나온 거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다른 음식들은 이제 마스트 검사에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털 알러지가 몇 단계예요? 5단계예요. 고양이 털 5단계면 거의 지나가는 고양이를 나는 바라만 봤을 뿐인데 라고 해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어머니께서 처음에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셨을 때 아무래도 고양이 키우는 집에 자주 감이라고 써놓으신 것이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고양이가 이거 안 좋을 수도 있나? 라고 그냥 예측을 하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검사를 해보니 고양이 털에 대해서 굉장히 알러지가 심해서 제가 이 친구한테도 이제 그 친구를 만나는 것도 좀 옆에 앉거나 이런 것도 피해야 될 정도로 정말 아주 극도로 조심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학생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을 과감하게 모든 약을 끊으셨어요. 좀 중간중간 이렇게 테이퍼링을 해야 되는데 약을 끊고 시작을 하시겠다고 해서 약을 끊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가 지났을까요? 한 달 반 정도 지난 상태에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글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사진상으로 뭐 큰 호전이 있나 없나 라고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제가 보기로는 상당 부분
정말로 많이 좋아졌고요. 중요한 거는 저의 예상은 한두 달 정도는 약을 끊을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을까, 리바운드를 이겨낼 수 있을까에 사실은 방점을 찍었는데 약을 끊고도 호전 반응까지 아주 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한테도 이 친구한테도 정말 많이 수고했다고 말을 했고, 그리고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어머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지금 기숙사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 아이한테 전화로라도 한번 주의 당부를 좀 부탁을 한다고 해서 제가 통화를 하면서 잘 지내야 된다고, 그리고 학교 생활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렇게 한 학기를 잘 맞추고 집에 귀가를 했습니다. 기숙사에서도 뭐 완전히 완벽하게 다 챙겨 먹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충실하게 한 몇 개월을 잘 지내고 드디어 여름방학으로 돌아왔어요. 여름방학에 왔을 때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오랜만에 이제 조금 피부도 좋아지고, 아주 이제 좀 무장 해제가 돼 있는 상태였나 봐요. 친구들 만나서 좋아하는 맥주도 마시고, 뭐 음식도 잘 못 가리고, 열심히 잘 논 결과로 상태가 다시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7월달, 8월달 한여름을 지내면서 굉장히 피부가 다시 쭉 올라온 거를 어머님께서 한 뭐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사진을 쭉 올려서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이제 8월 중순 여름쯤 됐을 때, 물론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초기에 한 2, 3개월, 3개월 정도, 3, 4개월 좋아진 거에 비하면 다시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서 좀 많이 안타까워서요. 제가 다시 우리 환자 학생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안 된다,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경각심을 누누이 얘기를 했고요. 고양이 키우는 친구 집에 가서는 안 된다. 물론 우정도 중요하지만 친구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이제 그 친구 집에는 안 갔으면 좋겠다. 친구인데 어떻게 해요? 고민을 하다가 이제 방학 때 와서 또 친구들 만나고 이러잖아요.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열심히 잘 관리를 해서요. 지금 방학을 끝나고 이제 학교 생활에 한 달 정도 접어들었을 때 저한테 저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라고 환부 사진을 보내줬는데 상당 부분 정말 또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칭찬 엄청 많이 해줬거든요. 학교 생활 2학기 들어서 되게 힘들 텐데 영양제 먹느라고도 고생 많이 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곰팡이나 기숙사에서 곰팡이 관리 스스로는 다 하긴 힘들겠지만 열심히 관리하고 음식 관리 잘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자꾸 치열업 해주고, 제가 그렇게 하고 사진 전화를 끊었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환자분들이 보신다면 조금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용기를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시간 준비해 봤습니다.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환우 여러분 힘내시고요.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검사하고 내가 생활에서 뭘 잘 지켜야 되는지 피해야 되는지 잘 알고요. 그리고 내 몸을 바꾸는 이런 영양소 관리로 얼마든지 아토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오늘 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경채기 씨 여러분 감사드립니다.